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니까 허경영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허경영 후보가 선전을 한다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어느 쪽이 더 불리하고 유리합니까? 양 후보 모두에게 지금 불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열심히 지금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허경영 후보의 약진은 이거는 뭐 약진할 것이다가 아니고 약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지율 열심히 조사를 보면 뭐 2에서 약 4% 정도 가까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허경영 후보의 약진이 이번 대선에서 두드러지는 요인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허경영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어떤 공약 같은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지금은 모든 후보가 좀 성심성 공약을 하다 보니까 허경영 후보의 공약도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좀 생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선거 자체가, 이번 선거 자체에 나온 후보, 유력 후보들이 전부 좀 비호감도가 높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찍을 후보가 없다. 이런 와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제3의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제3의 후보 중에서도 그래도 좀 공약 면에서 좀 더 호감이 가는 후보, 허경영 후보에게 상당히 지금 이 표심이 약간 이등되는 모양새를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측할 때 안철수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나온 연사 결과를 본다면 허경영 후보가 오히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불리합니까? 예? 어느 후보에게 더 불리합니까? 저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쪽에 좀 불리하다고 보여줄 수는 있겠죠. 네. 예. 배 소장님.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부담이 되죠. 그런 이유가 일단 야권표가 분산되는 것이고, 네. 정권교체 여론을 더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허경영 후보가 가져가는 표가 TK 출신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친박근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수 성향의 표를 좀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뭐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토론에 과연 참여할 수 있느냐. 지지율 5% 이상 나오면 함께 하잖아요. 그 관심도 있어 보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손실 보상을 놓고 말장난에 가까운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50조 원, 100조 원 지원을 얘기하면서도 대선 후보와 정부, 캠프 인사 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틸 여력이 없는 이들 앞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아닌 표 득실 계산에만 분주해 보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가 국민과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창시한 3.3 정책을 전부 채택한 국가혁명당 정책에 의거 취임 2개월 안에 18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억 원을 주고 매월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백척간두 생사의 기로에서 대부분 중산층이 붕괴되고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은 지 오래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750만 교포 여러분, 이제 여야 정권 교체는 하나만아입니다. 허경영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앞으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사표 방지를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야 기성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부익부익 빈익빈으로 만들었고 중산층의 몰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기성정치인들로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 처음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행주 치마에 돌멩이를 싸서 3만여 명의 일본군을 물리친, 그리고 이 행주 산성에서 건율 장군과 관군, 사명대사의 성군, 그리고 무기도 없이 적과 싸워 3만여 명의 외명을 물리친 위대한 한국 여성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는 반드시 이 나라를 구하고자 오늘 이 행주 산성에서 제20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